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두 정상들의 만남, 2019 샤오싱배 국제바둑 초청전입니다. 해설의 이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 저장성 샤오싱시에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두 기사를 초청했습니다. 바로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인데요. 네, 이 초청전이라 하면 그 기사들한테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무대죠. 네. 근데 이 초청전에 초대를 받으려면 세계 최고의 실력자나 레전드 기사, 그리고 이제 이슈를 몰고 다녀야 이제 초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박정환과 커제는 최고의 기사들이죠. 네, 이 두 기사의 대결 말고도 중국 내에서 초청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중국의 또 기사들을 초청한 반면에 또 한국 기사로서 유일하게 또 박정환 구단이 출전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박정환 커제 말고요. 이 국내 그 기사들을 초청을 했는데요. 마요춘 구단하고 창하오 구단, 구리 구단, 러시아 구단까지 초청을 했는데요. 이 레전드 기사들입니다. 그 마요춘 구단은 세계 대회 그 중국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우승한 기사고요. 구리 구단은 다섯 번째, 러시아 구단은 여섯 번째 우승한 기사들인데요. 이 기사들 4명이 어제 1회전을 치렀습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은 단판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먼저 어떻게 진행되는 대회인지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네, 샤오싱배는 중국에서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대국 규정이 각자 1시간에 1분 졸기 1회인데 이 룰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농심배 룰로 익숙한 룰이에요. 그렇죠. 또 때마침에 지금 농심배를 또 하고 있잖아요. 네, 박정환 구단은 지금 이 시간에 대국을 지금 농심배 한 3회전까지 치르고 간 상황입니다. 자, 덤은 중국 룰에 따라서 7집 반이 주어지고요. 우승자에게는 40만 위안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단판인데도요. 그렇습니다. 그 초청전에서 보면요. 이 정도의 그 우승과 준우승의 금액이라면 굉장히 좀 큰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준우승자에게는 15만 위안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두 기사는 공식 대국에서 11승 9패로 박정환 구단이 앞서가고 있는데 사실 초청전 대회 단판 승부에서도 만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 2년 전 9월에 만났었어요. 그때 남방장성배라고 거기서 만났는데 그때는 이제 커제 구단이 승리를 했고요.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공통점을 좀 말씀드리면 그때도 박정환 구단의 연승이 21연승에서 그 천야오해 선수한테 갑조리그 16회전에서 무너지고 난 그 한 9일 정도 후에 대국을 했거든요. 근데 박정환 구단이 이 대국을 치르기 전에 이틀 전에 한국에서 패하고 갔어요. 근데 연승이 16연승에서 깨졌죠. 그런 점에서 연승이 깨지고 난 다음 얼마 안 돼서 치르는 대국이라 그런 점도 공통점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재밌는 내용의 그 그래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기록을 이번에 지워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각자 1시간에 1분 1회가 주어지는 대국입니다. 사실 이 시간마다 바둑을 풀어가는 스타일도 다를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흘러간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1시간짜리 대국은 그 커제 구단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속기로서 1시간을 둔다는 것은 그 2시간짜리는 커제 구단에게는 조금 많은 시간 같고요. 1시간이 딱 적당한데요. 박정환 구단이 이제 사실은 그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려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적당하긴 합니다. 근데 오늘 1시간짜리 대국에서 커제 구단을 상대로 어떤 대국 내용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준속기전으로 펼쳐집니다. 두 기사의 초청전 과연 어느 기사가 웃을 수 있을까요?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중국 저장성 샤오싱시에서 진행되는 2015 샤오싱배 국제바둑 초청전입니다. 자, 박정환 구단은 어제 중국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어제 1회전이 펼쳐졌던 구리 구단과 러시아 구단의 대국을 함께 공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국은 사실 러시아 구단이 굉장히 잘 둔 바둑이거든요. 근데 승리는 구리 구단이 가져갔어요. 사인을 하는 박정환 구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워낙 강한 기사이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최선을 다하는 게 저로서는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내일 대국도 좀 편하게 제 실력을 다 발휘한다면 결과도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 좋은 바둑으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얘기한 대로 좀 마음을 편하게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초청전이거든요. 네. 좀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기사가 만나면 재밌게 즐기는 것도 좋은데 승패가 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커제 구단 입장에서 사실 올해 그 5번째 만남이거든요, 두 기사가. 근데 2승 2패를 했어요. 근데 뭐 하세베 결승, 얼드바둑 챔피언십 결승에서 그 다 잡은 대국을 졌기 때문에 네. 뭔가 약간 올해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 커제 구단은 약간 억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국을 굉장히 좀 이기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좀 신설된 대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박정환 구단이 얼마 전에 출란배 우승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4살 적은 세계 1인자 커제 구단과의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글쎄요.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격차가 네. 그렇게 난다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격차가 없죠. 예. 격차가 없는 아주 팽팽한 기량의 두 기사인데요. 아마 그 좀 중국 그 주최국을 의식한 의전용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항상 뭐 박정환 구단 워낙 겸손하니까요. 네. 자, 오늘 아주 재미난 승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대표 박정환 구단과 중국 대표 커제 구단의 대결인데요. 아직 좀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네.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이 만났을 때 사실 수순이 긴 바둑도 많았고 보니까 개가 승부로 한집판 승부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세하게 흘러간 경우 굉장히 많았고요. 이 커제 박정환 커제 대결에서는 이 100번 필승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2018년도까지 14승 2패의 100번 승률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스갯소리로 이제 두 기사가 만나면 돌가리기에서 승부가 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는데 올해 이제 4번의 대국에서는 흑번으로 이제 3승 1패 승률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흑번, 100번 승률이 점차 좁혀질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흑번에 3승 1패를 했을 때 내용 자체가 역시 100이 유리한 바둑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두 기사가 두면 아직까지 100번은 좀 편하긴 하지만 올해의 승리운 자체는 흑번으로 좀 기울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돌가리 결과 좀 마음 편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자고 한다면 아무래도 100일 것 같고요. 올해는 좀 모르겠어요. 흑번을 잡아서 많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또 모를까요? 네, 그래서 오늘의 돌가리기는 사실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바둑이 아직도 준비가 되질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좀 사전에 준비하기 전에 네. 워낙 좀 큰 대결이잖아요. 네. 초청전이지만 큰 대결이다 보니까 좀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서 이 바둑에 대해서 서로 선수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렇죠. 하는 과정 때문에 좀 더 길어지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일단 1시간에 1분 1회 이 바둑을 농심배에서 그동안 좀 한 판을 치르고 갔기 때문에 네. 좀 연습 과정도 됐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커제 구단은 이제 어제 그 온라인에서 조금 늦은 시간에 연습 대국을 한 판 했거든요. 또요? 네, 했는데 이제 상대 기사는 좀 얘기하기가 그래요. 이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네. 근데 그래도 이제 한국의 최고 그 대표하는 정상급 기사들 상대로 승리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런 연습을 했고요. 어제 박정환 구단은 그냥 그 중국으로 넘어가서 좀 쉬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데 네. 박정환 구단이 커제 구단은 내가 생각지 못한 빠른 판단력을 갖고 있는 기사다라고 칭찬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속기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박정환 구단도 그 속기 대국, 온라인 대국을 많이 했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본인이 아마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줄이고 있고요. 커제 구단은 예전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대국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속기 시합에서는 커제 구단이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1시간짜리부터는 두 선수가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AI가 나오기 전까지의 이 커제 구단의 초반은 정말 이 초반을 따라갈 기사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네. 굉장한 판단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박정환 구단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후반 이러다 보니까 좀 그 면에 있어서 AI를 공부한 거에 있어서 박정환 구단 쪽이 좀 더 혜택을 받고 있나 누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글쎄요. 어떨까요? 그 부분에서는 거의 두 기사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커제 네, 구단도요. 그렇습니다. 커제 구단, 박정환 구단, 사실 뭐 신진서 구단까지 포함해서 이 AI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보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이 두 선수의 대결은 이제 이번에 이제 흑번을 어떤 선수가 잡을지 모르겠지만 흑번을 잡았을 때 그 두 선수가 최근에 사용하는 포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흑번을 잡아서 먼저 그 포석을 걸어갔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자,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방금 또 신진서 구단까지 얘기를 네. 해주셨잖아요. 네. 이 세 명을 함께 묶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뭐 비공식 기록이기는 하지만 고레이팅 기록에 있어서 세 기사 모두 정말 급 성장하는 모습을 그렇습니다. 더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한 그 세 선수들의 랭킹 포인트인데요. 이것이 이제 비공식이긴 하지만 네. 그 3,600점 단위를 넘었을 때 굉장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것이 이제 넘었을 때가 유일하게 이제 커제 구단, 박정환 구단이 넘었을 때인데요. 지금의 이 세 선수의 그 점수표를 보면 신진서 구단이 1위긴 한데요. 1위가 지금 3,700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정환 구단하고 커제 구단도 거의 지금 3,700 중반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선수의 앞으로의 대결이 정말 볼만할 것 같아요. 네. 초청전이지만 좀 중요한 대국이라는 게 이 시간 지연에서도 느껴집니다. 네. 이제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돌가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중국 샤오싱시로 함께 가보시죠. 자, 2019 샤오싱배 국제바둑 초청전. 자, 얘기해드린 대로 각자 1시간에 1분 1회, 덤은 7집 반이 주어지는 대회입니다. 자, 돌가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흙을 잡았는데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6수, 9수, 9수 정도까지는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 커제 구단이 양화점을 둘 거고요. 100으로요. 네. 박정환 구단은요? 박정환 구단은 아래쪽에 소목을 둘 겁니다. 워낙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화점을 둘 거고요. 제가 이거는 미리 찍어볼까요? 이렇게까지 9수까지는 네,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기사가 이 흑번으로 이 포석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오늘 흑번을 누가 잡느냐가 굉장히 좀 관심 집중이 됐거든요. 근데, 반대로 네. 커제도 흑으로 즐겨 사용하는 포석이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약간 다른 점은요. 커제 구단은 100번으로 이 포석이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박정환 구단은 100포석으로도 이 포진을 많이 뒀다는 거죠. 그래서 커제 구단이 박정환 구단한테 이 포석을 당했을 때 초반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젖혀가네요. 좀 다르게 진행이 예, 되고 여기서 있어요. 늘지 않고 저는 늘고 난 다음에 날짜 두고 그 다음 포석이 궁금했는데요. 커제 구단은 젖혀서 2단 젖히는 정석 선택을 통해 귀에 흑 2점을 잡을 것 같습니다. 이 커제 구단이요. 지금도 이렇게 두네요. 굉장히 좋아해요. 3-3을 당했을 때는 커제 구단이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의 이 포진에서도 이 형태를 들고 나옵니다. 두 기사가 대국을 하면 커제 구단이 실리로는 대부분의 판들에서 앞서가요. 네. 박정환 구단이 조금이라도 좀 두텁게 진행되는 대국이 많아요. 원래 커제 구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다 강하지만요. 그래도 초반을 항상 꼽아왔었고요. 그렇죠. 초반이 이제 워낙 강했던 기사고요. 근데 이제 AI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제 많은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네. 라는 얘기가 있었죠. 포석이 강하니까요. 근데 강한데 요즘에는 포석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역시 실력이 강한 기사들은 뭐 어떤 상황이 돼도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AI 이후에 네. 아까 저희가 3명의 기사를 함께 종합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그 3명의 기사의 격차가 조금 더 아래 그룹하고 좀 벌어지는 걸 봤을 때 네.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더 많은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었어요. 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이 세 기사의 실력은 박정환, 신진석, 커제 구단의 실력은 점점 더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정환, 커제가 붙었을 때 항상 지금 시점에서 최고의 기사들이 붙었다. 절정의 기량의 선수들이 만났다. 네. 라고 하는데요. 오늘이 정말 그날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올해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컨디션은 정말 누구도 막기 힘들 정도로 좋거든요. 박정환 구단은 올해 벌써 3개 대회에 우승을 했어요. 하세배, 월드바둑 챔피언십, 그리고 얼마 전에
메이저 대회인 출란배까지 우승하면서 본인의 세계 타이틀 횟수를 4번으로 늘렸고요. 커제 구단은 국제 무대에서 사실 워낙 잘하고 있잖아요. 네. 올해 바이링배도 우승을 했고요. 근데 종전과 달라진 점은 올해 국내 무대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최근에 벌어진 기성전에서도 최초로 본인은 처음으로 도전자에 올랐고요. 또 창기배에서도 결승에 진출해서 네. 이 국내 무대 2개 기전에서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달라진 점이죠. 박정환 구단도 연초에 그 국내 대회 성적에서는 약간 좀 삐끗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었는데 네. 또 최근 보면은 용성전에도 준결승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바둑 TV배 아주 그렇죠. 기다려지는 결승전이죠. 네. 그 신진서 구단하고 랭킹 1, 2위 자리가 최근에는 이제 바뀌긴 했지만 이제 아직까지 그 냉정하게 느끼는 체감으로서는 박정환 구단이 1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진정한 1위를 가리는 그것이 바둑 TV배에서 펼쳐지겠고요. 두 기사가 워낙 바빠요. 그래서 사실 일정은 7월 말이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8월 6일부터 8월 3일 이렇게 이제 결승 3번기로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은 이 대국 이후에도 갑조리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중국에 체류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네, 갑조리그 정말 바빠요. 일정이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이번에 갑조리그 9라운드, 10라운드에는 아마 한국의 정상급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출전을 할 겁니다. 자, 초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 어떨까요? 당연한 초반 수순 진행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여기 따낸 것까지는 뭐 알기 쉬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를 일단 날일자로 한번 걸쳐갔어요. 그러니까 받았고요. 눈목자로 굳혔습니다. 그러자 걸쳐갔고 여기서 이제 박정환 구단도 조금 실리적인 선택을 했어요. 낮게 아주 안정적으로 상변에 벌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붙여서 이 진행까지 됐는데요. 여기서는 이 간격이 넓기 때문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네. 넘어가지 않고 귀한 점을 잡을 때는 이 팔의 위치 자체가 한 칸 옆으로 가거나 더 좁혀져 있거나 했을 때 많이 둡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한 점을 잡기에는 팔의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넘어가고 네. 백이 늘 때요. 받을 때 자세를 한 칸 정도로 두면 무난하죠. 그래서 이제 이 간격이 워낙 좋을 때도 한 점을 잡으면 안 되고요. 네. 넘어가는 경우에는 여기를 좁지만 벌릴 수 있는 자세가 나오면 그것도 괜찮아요. 흙이. 그래서 이 한 칸이 지금은 좋습니다. 밀어가는 것은 이 자리가 일단은 아파요. 하나 당하는 것만 해도 근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네. 한 칸으로 받는 것이 정수고요. 대신 이제 이런 형태에서 백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날일자가 조금 아픈 자리긴 해요. 다음이 급소가 남아있는 건가요? 여기를 보고 있죠. 여기 당하면 막으면 뚫어서 그 다음이 없어요. 이어주는 것은 넘어가서 이을 때 치받아서 전체가 위험하고요. 그러면은 백이 날일자를 두어올 때 받아야 한다는 얘기네요. 뭐 어떤 식으로든 받긴 받아야 돼요. 정말 급한 경우에는 이거라도 해야 돼요. 하나 네. 해두면은 받아지는 건가요? 이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교환을 하고서 다른 행마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이 교환을 하고 손 빼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손을 아예 빼는 것보다는 교환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네. 날일자가 조금 아픈 자리인데요. 이 교환을 이제 바로 둘지 아니면 조금 이따 둘지. 그리고 여기를 밀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상황 봐서는 이렇게 호구를 칠 때 그때 이곳을 한번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넘어가는 것은 워낙 아프니까요. 네.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때 위로 머리를 두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조금 초반에 빠른 감이 있어요. 단순히 이어서 흙도 깔끔하게 살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손을 빼게 되면 나중에는 밀어가는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당장 둘 거라면 역시 지금 실전의 날일자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붙여 나오는 것이 일단
여기를 두는 것이 지금 방비 자체는 안 됐어요. 지금 들어가면 어떡하죠? 네, 방비 자체는 안 됐지만 이 행마가 아주 수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둘 때 여기를 밀어가요. 백이 넘어가야 되는 넘죠. 건가요? 있습니다. 그때 막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곳을 뭐 치받아 두거나 아니면 그냥 놀아두어도요. 이 자세 자체가 중앙으로 좀 뻗어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긴 항상 이곳을 끊는 것이 선수고요. 잡아야 될 때 여기에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쉽게 뚫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당장 끊기니까요. 그래서 이 중앙으로 머리를 꼿꼿이 뻗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네. 아래쪽을 당해도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괜찮다는 거죠. 그럼 백도 중앙에 하나 젖혀두고 난 이후에 치중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되고요. 지금처럼 치중을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아까처럼 흙이 중앙에 머리를 내민다면 네. 그 채로 그냥 진행을 시키는 건가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변화 자체가 그렇게 크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밀어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를 잇는 순간에 이 자체로 좀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위로 하나 젖히고 늘 때 여기를 넘어가면 이 모양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네. 이을 때 이 치받음 당하면요. 이건 사실 여기서 바둑이 굉장히 많이 넘어간 겁니다. 실리를 백한테 내주었고 못 살아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돌이 없습니다. 여기에 급소를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흙이 굉장히 행마하기가 불편해지죠. 그래서 지금처럼 잊지 않고 올라오는 것이 정수고요. 여기 백도 넘어가야죠. 네. 있고요. 뭐 막는 것까지는 외길입니다. 그때 이제 여기를 치받고 뭐 이런 식의 교환을 하고 느느냐, 뭐 아니면 그냥 여기를 느느냐, 그것 판단만 남아 있습니다. 네. 두 기사의 그 사진을 보면서 좀 뭔가 어색해서 커즐 구단의 사진을 계속 봤거든요. 네. 근데 안경을 벗은 그렇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 커즐 구단은 안경을 안 썼어요. 어...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안경을 쓰는 것 같고요. 네. 확실히 성적을 좀 많이 내니까 그게 이유가 되진 않겠군요. 좀 안경을 쓰게 되면 좀 지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잘 어울리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잠시 후에 네. 이 현지 대국하는 화면과 함께 이제 이 바둑을 따라가 볼 텐데 이 모습이 오늘 모습일지 아닐지 네. 궁금하네요. 굉장히 다를 겁니다. 자, 박정환 구단이 치받는 선택을 했어요. 네, 확실하게 교환을 하네요. 교환 자체가 아깝지 않다는 건데요. 네, 넘어가야 되고요. 네. 여기 교환까지 아마 할 겁니다. 네. 이거 교환을 아끼는 곳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교환을 하고요. 그 근데 이것도 사실 근데 보기는 봐야 돼요. 안 하고 둘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여기 들어갔을 때 약간 아까울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이 교환만 하나 해두고서 늘어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각할 부분이 꽤 담겨져 네. 있는 자리인데요. 자, 박정환 구단의 선택은 어디일까요? 자, 2019 샤오싱배 국제바둑 초청전. 자, 대국 현장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그 사진은 오늘의 모습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자, 거제구단은 안경을 착용한 모습이고요. 뭔가 커제구잔이 뭐 안경도 쓰고요. 예전에 비해서 뭐라 그럴까요? 좀 점잖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 모습 자체에서요. 예전에 보면 그런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장신구라고 하나요? 네. 네. 팔찌도 그렇고 뭐 이렇게 목걸이도 착용을 네. 했던 것 같은데요. 그 한때 점점 많아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깔끔하게 시계 정도 차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좌측에서도 대국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내 초청전이 네, 펼쳐지는 것 맞습니다. 같죠. 지금 마요춘 구단, 창하오 구단, 구리 구단, 러시아 구단 다 특색 있는 기사들이 초청을 받았고요. 네. 이 기사들을 보면 마요춘 구단은 서비평 구단 다음으로
그 중국 바둑계를 이끌었던 기사입니다. 1인자였던 기사고요. 그리고 이제 창어 구단과 러시아 구단은 한때 중국에서 육소룡이라고 불렀던 네. 또 나중에는 딩웨이 선수까지 추가해서 칠소룡이라고 불렸거든요. 네. 그 육소룡 중에 대장이었던 창하오 구단과 역시 그 세계 타이틀 삼성화재배 우승 경험이 있는 러시아 구단을 초청했고요. 그리고 뭐 구리 구단은 말할 필요가 없는 네. 중국 내 그 세계 대회 최고 8번을 우승했죠. 네, 최다 우승자입니다. 지금 커제 구단이 그 7번을 우승해서 세계대회 딱 구리 구단 지금 기록을 깨기 직전인데요. 레전드 기사들이 옆에서 지금 동시에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커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이 앉아 있는 이 화면만 보더라도 뭔가 꽉 차 보여요. 네. 역시 좀 의자는 좀 큰 느낌이에요.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사들이다 보니까 네, 뭔가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긴장감이 멀리서도 느껴집니다. 네. 이 대국 장소가요. 작년에는 이 샤오싱에서 세계 시니어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3명 나왔고요. 한국에서는 랭킹 시드로 서봉수 구단, 그리고 예선을 통과한 양재호 구단, 일본에서는 다케이미야 마사키,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 그리고 대만에서는 리나이펑 구단까지 이렇게 8명 레전드 선수를 초청해서 대회를 치렀거든요. 역시 장소가 올해도 똑같습니다. 자, 그 사이 박정환 구단이 상변을 정리해가고 있는데 젖히는 수는 생략을 했고요. 네, 역시 조금 아낀 느낌이 들어요. 젖혀서 교환을 하기에는 좀 아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칸을 띄고 한 칸을 띄어서 지켰고요. 역시 여기 한 칸 띈 것은 이거 끊는 자리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두면 귀에 2점이 크고요. 이 끊는 방향을 반대로 하고 여기 중앙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먼저 끊고요. 여기를 먼저 끊고 둘 때 이렇게 두게 되면 이 2점을 살려나오기가 굉장히 자세가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킨 느낌이 있고요. 여기가 지켜지니까 흙은 당연한 수가 됐습니다. 뭐 지금도 수순만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젖혀서도 결정을 지어둘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젖혀서 교환하는 것은 손을 빼고 싶을 때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만 하고서 손을 빼기에는 다음에 여기 급소 자리도 남아 있고요. 뭐 붙여서 두더라도 여기가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약간 파고당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안형이 무너지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약간 당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한 칸을 두게 되면 거의 이 귀에서 뻗어나온 이 흑대만은 완벽한 두 집이 나진 않았지만 네. 공격당할 또는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칸이 오면 여기를 백이 안 두기가 조금 어려워요. 일단 들어가는 것은 둘째치고 여기를 붙였을 때 굉장히 좀 받기가 어렵죠. 넘어가기에는 아픕니다. 많이 당한 예. 걸까요? 이렇게 되면 이건 사실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붙였을 때 치받는 것이 안 되면 대책이 없어요. 막으면 호구 쳐서 한결 낫죠. 아, 그러면 치받았을 때 이제 느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두고요. 끊게 되면 이거는 수상전이? 이것도 막아야 되는데 이 자세가 버리는 자세가 아니라 그냥 한 점이 잡히는 자세가 나오죠. 뭐 백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붙였을 때 치받는 반발 자체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는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받는 방법이 뭐 예를 들어 치받고서 교환을 해둔 다음에 받을 것인지 아니면 뭐 그냥 받을 것인지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치받고서 받게 되면 여기 하나 파워가 돼서 이런 식의 다음 압박을 했을 때 다음에 여기 끊기는 자리가 있죠. 네. 압박이 좀 더 되는 것과
여기를 안 해놓으면 이제 이 자리가 확실치 않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커제 구단이 어떤 선택을 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흑이 역으로 치받는 진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싫다면 백이 먼저 결정을 지어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커제 구단의 장고입니다. 2019 중국 샤오싱대 국제바둑 초청전.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한국 정상 박정환 구단, 중국 정상 커제 구단의 만남입니다. 2019 중국 샤오싱대 국제바둑 초청전. 이벤트 대결이기는 하지만 박정환 구단이 그동안 커제 구단을 상대로 결승전에서 최근에 좀 많이 웃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련된 매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세히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벤트 초청전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CCTV에서 또 중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지금 언론 매체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두 기사가 두면 언제나 이럴 수밖에 없어요. 바둑계에서 최고 지금 이슈 메이커들이거든요. 네. 뭐랄까요. 아무래도 그 세계 대회, 메이저 대회에서 만난 게 아니다 보니까 긴장감이 조금 덜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 두 기사가 나란히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는 아무래도 그 메이저 세계 대회 무대가 더 크겠죠. 근데 두 기사가 두면 오늘 대우는 또 공식전입니다. 그래서 한 판 한 판 소중한 거고요. 정말 랭킹에도 관여가 되잖아요. 고레이팅도 관련이 있고 본인 지금 자국 내에서도 랭킹이 관련이 있어요. 공식전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전입니다. 기사들이 중요하게 랭킹을 여기지는 않는다고는 하지만 매달 랭킹을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항상 확인은 해본다고 하네요. 그렇죠. 확인하겠죠. 의식을 전혀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박정환 구단도 이제 신진서 구단한테 작년 11월에 랭킹 1위자를 처음으로 뺏겼죠. 근데 그때까지 이제 한 5년 동안 랭킹 1위를 고수했잖아요. 그리고 혼자서 이제 10,000점도 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1위 자리를 뺏긴 상태고 정말 강력한 신진서라는 그 경쟁 상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아마 더 자극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혼자서 굉장히 외로웠는데요. 세계 무대에서 그런 동반자의 역할을 신진서 구단이 좀 빨리 해주는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뭔가요, 지금? 이미 재밌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일단 백도 도발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를 손 뺐죠. 지금 붙이는 걸로 지금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붙이는 것이 여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이 붙이는 게요.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곳을 한번 젖혀서 물어보면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젖혀요. 똑같이 뒀을 때 이교환이 돼 있으면요. 여기 끊는 것을 다 해줘도 그 다음에 이을 수가 없어요. 이때 조여가면 석점 잡을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잡는 것은 이거는 석점을 잡았어도 워낙 두터워져가지고요. 여기 공략당하고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박정환 구단이 이 단순히 붙이는 걸로는 반발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수와 지금 실전의 이수까지 전부 연구를 하고 지금의 2선 침투를 결행을 했습니다. 만약 백이 막는다면 어떻게 내다보고 치중을 한 거였을까요? 여기 두면 감각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붙여갈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이렇게 두는 것은 사실 정확한 술기를 해봐야겠지만 모양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딱 일감으로 드는 생각은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느는 것이 돼요.
나갔을 때 이렇게 두면 이거는 둔 다음에 두고 호구 막는 수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 아까 젖혔을 때는 꼭 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뒷문이 열려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까와는 좀 다른 건가요? 그것은 이제 여기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젖혔을 때 안 받고 이걸 당하는 것은 조금 다르죠. 이거는 귀를 완전히 내주는 것이고요. 지금 이 상태는 백도 안형이 없기 때문에 귀는 물론 열려 있지만 백이 곶마인 상태로 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은 여기를 붙이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교환 자체로는요. 물론 여기를 두고 둘 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양분해서 공격할 수 있다면 가장 강력하죠. 근데 이 모양 자체가 또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붙일 것 같아요. 만약에 백이 뒤로 물러서서 받는다면 넘어가기만 해도 성공인가요? 이거는 뭐 이건 커제 구단이 못 들 것 같은데요. 여기 당하는 순간에는 아예 커제 구단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은 없었을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아마 고민을 좀 할 겁니다. 네. 자, 벌써 신경전으로 불꽃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백도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차단 이외에는 다른 수가 없어요. 네. 여기는 설령 여기 넉 점이 다 잡히더라도 막아야 돼요. 근데 지금 붙이거든요. 이렇게 됩니까? 좀 더 강력한 건가요? 이거는 그냥 아예 이거 뚫고 나와요? 와. 약점이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와, 붙인다거나. 이렇게 뚫고 나옵니까? 이거 여기도 약간 있고요. 지금은 나를자로 뚫고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단순히 막게 되면 여기를 막으면요. 젖혀서요. 끊고 늘게 되면 이 상태가 흑이 네수고 백은 다섯 수라서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나를자는 당연한데요. 문제는 지금 백이 붙였을 때 대비책이 스스로 헤딩의 형태이기는 한데 그래도 양분시키면 되게 재밌는 양분이 그림이다. 되긴 되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약간 부담을 떨쳐버리고 두는 것 같은데요. 네. 바둑이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세게 안 두는데요. 다른 거 맞죠? 네. 근데 지금 뭐 흑이 절대 불리한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근데 뭔가 모양 나오는 자체가 평소에 박정환 구단의 행마보다는 조금 우직한 느낌이 들어서요. 좀 더 터프하다고 터프해. 해야 될까요? 이런 행마 잘 안 하는데요. 일단 싸움을 먼저 걸어갔어요. 오늘 재밌네요. 그러니까 백 딱 한눈에 보기에는 백이 양분돼서 조금 곤란할 것 같기는 한데 백도 뭐 이 다음이 있으니까 이런 진행을 한 거겠죠? 이제 커제 구단이 이 수를 예측을 못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면 이 진행을 생각하고 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두면 이거 받아야 되죠. 여기 두면 이거 당연히 받아야 돼요. 여기 뒀을 때 붙여 나오는 수밖에 없죠. 지금 외길이군요. 박정환 구단이 하자는 대로 커제 구단은 일단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결과 자체가 조금 봐야 돼요. 이거 뭐 흑이 나쁠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좋은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서로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AI 그래프가 딱 맞네요. 지금 저 정도인 것 같아요. 예. 5대 5네요. 예. 그래서 이제 나오는 느낌 자체는 저도 이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점점 생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긴 해요. 여기 둘 때, 흑이 다음에 어떻게 행마를 하려고 하지? 이렇게 나갔어요. 붙였을 때 이 치받는 수를 보면서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백도 어려워요. 딱 봐도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좀 더 맞습니다. 급한 쪽이라고 한다면 7점인가요? 돌의 개수가 많은 쪽이긴 네, 하겠죠? 거길 나와야 돼요. 일단은
여기를 뭐 젖히던 늘 수도 있겠죠. 네. 여기를 둬야 돼요. 이렇게 요 정도에서 둬야 돼요. 세 가지 중요한 네. 곳이군요. 여기 안 두게 되면 바로 막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뭐 당장 뭐 여기서 흙이 두고서 이 7점을 잡으려고 한다면 그건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 날일자 정도만 흙이 먼저 두더라도 좀 답답해지죠. 그래서 여기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백은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흙의 안형을 생각하느냐, 네. 아니면 백의 두터움과 그 다음 오른편에 이 백석점 나오는 데를 조금 더 노리느냐. 네. 그리고 아니면 그냥 가장 중앙 쪽으로 발빠르게 나가는 것은 한 칸이죠. 이 세 가지 수의 의미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그 우상의 공간은 흙이 중앙을 호구로 막기만 하더라도 제압이 된 형태일까요? 네. 이렇게 되면 이 석점은 살아나갈 수 없겠죠. 근데 흙은 웬만하면 이렇게 잡는 모양을 만들고 싶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돌 투자가 좀 많아요. 이 형태가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좀 자연스러워지겠네요. 이렇게 되고 나중에 뭐 이런 데를 또 들어왔을 때 또 받아야 돼요. 그럼 이게 끝내기상으로 봤을 때 나중에 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놓고 보면 한 20집 정도일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요. 돌 투자에 비해서 네. 그리고 또 석점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조금이라도 키워서 잡고 싶은 마음일 텐데 저희가 짚어봤던 세 근데 군데 지금- 중에 다른 곳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가죠. 예. 왜냐면 붙였을 때는 흙이 그 다음 둘 자리가 없어요. 있는 것은 이건 모양이 더 이상하고요. 오히려 2단 젖힘을 허용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호구 치는 게 낫고요. 중앙을 젖히는 건 안 됐을까요? 위쪽으로요? 네. 아예요. 네. 이 자리요. 이렇게 젖히는 것도 물론 방비 자체는 되지만 계속 여기를 젖히거나 했을 때 여기가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 형태 자체가 이 호구 치는 것이 없으면 여기가 조금 신경 쓰이긴 해요. 뭐 예를 들어 백이요.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 건데요. 여기를 끼우는 것도 남아 있어요. 바로 네, 물론 걸리는 이제 건가요? 백도 끊기는 게 있어서 당장은 못하겠지만 네. 뭔가 호구 자리가 없다면 그런 것도 신경 쓰이겠죠. 커제 구단이 굉장히 두텁게 두는 겁니다. 사실 그 젖히는 자리가 저희가 짚어본 곳 중에 한 곳이었는데 네. 그 자리를 두었다고 한 이유에 생각을 해보면 교환을 시켜둔 꼴이거든요. 맞아요. 커제 구단은 여기가 아팠던 거예요. 네, 역으로 그 자리 당하는 것이 오히려 괴로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환을 한 이유는 흙이 두지 않으면 백은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근데 흙이 둘까봐 역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네. 결정을 지어둔 거군요. 그래서 이 모양 자체는 굉장히 백이 단단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박종환 구단도 중앙으로 탈출을 서둘렀죠. 그러자 붙여갔어요. 상변은 일단락이 된 건가요? 일단락이 일단은 됐고요. 네. 이제 곧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두는 것은 이제 조금 멀리서 보면 충머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당장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충머리가 되진 않아요. 근데 좀 두다가 보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충머리라 함은 날일자 건너붙여 끊는 건가요? 여기에요. 근데 사실 여기 끊는 모양 자체가 이게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을 좀 대비한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건너붙여서 끊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당장은 이 백도 좀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텁게 모양을 잡았을 때 이제는 좀 강력한 의미가 생기죠. 그래서 일단 멀리서부터 커제 구단은 좀 충머리 같은 것을 마련해 두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 이 교환 자체로 좀 득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죠. 네, 박정환 구단도 쉽게 안 해줍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에 있어서 박정환 구단은 한 46분 정도, 커제 구단은 37분 정도 남겨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을 커제 구단이 좀 더 썼네요. 박정환 구단이 제 생각에는 더 홀가분하게 두는 것 같아요. 시간을요. 와, 이거 농심배 요즘에 국내 선발전 하고 있잖아요. 네. 박정환 구단 이렇게 빨리 안 두거든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중국 내에서 뭐 초청해서 하는 대회다 보니까 네. 부담은 커제 구단 쪽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홈에서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박정환 구단이 좀 편하게 두는 것 같고요. 그 이제 대국장소가 이제 샤오싱이 저장성에 있는 겁니다. 저장성이 굉장히 큰 성이에요. 이 성 안에 이제 항주라는 중국의 아주 큰 도시도 있고요. 샤오싱도 있고, 그 커제 구단의 고향이 리스윗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 쪽으로 보면 남쪽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이 샤오싱하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네. 차로 한 3시간에 4시간? 그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네. 걸리는 것 같은데. 중국은 워낙 땅이 넓어서. 네,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에 또 고속철도 타고 가면 금방 간대요. 네, 한 40분이면 간다고 합니다.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되는 네.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영화가 결국은 이렇게 되네요. 마치 정석처럼 선수들이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는 바둑은 정말 수없이 많이 나오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처음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축머리잖아요. 이 형태에서. 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인데 지금은 축이 절묘하게 되죠. 하는가요? 계속 나가게 되면 축이 아닌 것 같지만 축이 돼요. 나간 김에 계속 할까요? 네. 축이 됩니다. 아, 네. 축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둘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축 안 되면 사실 이 정석 선택은 커제 구단이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붙였을 때 박정환 구단이 이거 젖혔잖아요. 그러면 실전처럼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 이 축까지 다 보고 둬야 돼요. 이 축이 안 된다면 이 선택은 배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흙이 젖혀놓는 거 하나만 해도 축머리가 될 것 근데 같거든요. 거기가 문제예요. 근데 그 교환을 쉽게 하긴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요. 이 교환을 백이 받아줬을 때가 문제예요. 그때 나가죠. 근데 이제 이 상태로는 축이 안 되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를 나와 끊는 거예요. 여기는 한 집이 났죠. 네. 근데 지금 이런 형태라고 보면요. 쉽게요. 사실 여긴 백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집이 안 났죠. 나가야 돼요. 네. 여기도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네요. 밀어가요. 그럼 사실 여기서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왜 대책이 없냐면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갔을 때 해결이 안 돼요. 나가다 보면 여기가 또 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행마하다 보면 이 축 나온 게 잡히거든요. 이걸로 그래서 축이 걸리는군요. 예, 양쪽이 걸려있기 때문에요. 흙이 좀 곤란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 교환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 두 번만 들어도 축이에요. 네. 네. 이 벽에 걸려서요. 축이 됩니다. 그래서 못해요. 지금. 뭐 물론 이것까지 다 커제 구단이 지금 읽고서 여기를 진행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받았고요. 네. 이렇게 되면 백도 여기를 하나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좀 전에 이소영 캐스터 말씀대로 여기 당했을 때 곤란합니다. 딴에서 받는 것이 보통이겠고요. 네. 좀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여기까지 고려는 해봐야 돼요. 근데 백도 좀 당하는 게 많이 나올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이라면 한 점을 따내는 겁니다. 가장 깔끔한 가일수 같은데 자, 거대 구단은 어떻게 받아갈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놓고 형세 판단을 한번 일단 보죠. 여기 한 20집 났어요. 여기 15집 강하죠. 17집 정도 보겠습니다. 흑의 확정가는 40집이 조금 넘습니다. 백은 여기가 10집이고요. 10집이 이곳이 조금 약해요. 합쳐서 20집 보겠습니다. 10집 보면 확정가는 30집입니다. 흑선이죠. 흑이 약간 재밌어요. 뭐 덤이 7집 반이라고 하더라도 10집에 흑선수니까요. 네. 근데 이 바둑을 지금 이 상태에서 흑백 따지지 않고 놓고만 본다면 백이 두터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집으로 약간 앞서 있고요. 근데 그 두터움을 갖고 있는 공간이 네. 어디가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두터움이 굉장히 커요. 따내면. 이 두터움이 역할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흑은 지금 두터움이라고 할 만한 곳은 사실 없어요. 여기가 그냥 단단하게 지켜 있을 뿐이죠. 두터움 자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뻗어나온 돌 자체가 여기에 백돌보다는 여기 흑돌이 그래도 조금 더 약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보면 백이 약간 두터운 바둑이긴 한데요. 뭐 그렇다고 해도 선수 자체를 흑이 잡고 있고요. 네. 약간 편한 느낌은 있네요. 그리고 그 가장 넓은 공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변이 될 것 같은데 네. 맞나요? 하변이 넓죠. 근데 하변은 사실 서로 어려워요. 집으로 만들기도 양쪽 모두 어렵고요. 이제 백이 두면 역시 이곳의 두터움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이 정도로만 오면 집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고요. 흑이 오면 이곳은 물론 약간 집을 내는 것도 되겠지만 백의 집 모양을 없애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강한 겁니다. 따내는 것이 이제 간명하긴 한데요. 네. 그 커제 구단도 따낸 이후에 형세 판단을 살펴봤을 거고요. 그것이 좀 여의치 않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두는 것이 굉장히 돌 능률 자체로 보면 좋거든요. 물론 약간 엷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감수하고 지금의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흑이 뭐 중앙에 단수 교환을 다 한다고 해도 한 점을 나갈 수가 없는 거군요. 그 정도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되면 이건 이상하거든요. 나가는 순간 대책이 없어서요. 그러면 축이죠. 그냥 몰기만 네. 해도 되네요. 근데 조금 신경을 쓰긴 써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좋은 수가 없나요? 근데 한눈에 봤을 때 이렇게 좋은 수가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네. 그거 안 될까요? 한 칸이요? 단수 단수치고 한 칸 아니 단수치고 한 칸의 수가 있어요. 아, 제가 좀 어려운 것까지는 잘 못 봐서 어디요? 여기서 어딘가요? 그냥 단수치고 네. 반대로 단수치고 밀어보려고 했거든요. 여기요? 저는 여기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러고 이렇게요? 네. 이거 좋아 보이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냥 따내도 그러면은 치고서 여기를 단수 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예요. 여기만 안전하다면 여기 나올 수가 있어서 해볼 만할 것 같긴 한데요. 이 단수 당하게 되면 자체가 많이 흔들리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를 먹여쳤을 때 또 문제가 커요. 따내야 될 것 따내면 같은데. 아예 안쪽으로 젖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돼요. 크게 걸립니다. 근데 물론 백이 먹여쳤을 때 흑도 이 상황입니다. 이곳을 나와서 엄청난 득을 받기 때문에 먹여치면 이어서 아예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버리는 것도 가능은 해요. 왜냐면 이렇게 두고 다시 단수 쳐서 네. 굉장히 많이 득받거든요. 그래서 한 칸이 이제 맛보는 데에 있어서는 맛보기로 괜찮은 수죠. 네. 제가 제 것만 하다가 이소영 캐스터 걸 건너뛰었네요. 이거 일단 젖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는 거 말씀하셨죠? 네. 밀 때 여기 일단 무조건 끊을 거예요.
근데 좀 전과 비슷한 상황이 되긴 합니다. 이으면은 안 되나요? 여기 있고요. 네. 여기 이으면 여기 늘어서 이제 또 나가나요? 또 나가겠네요. 젖혀야 되겠네요. 이 상황 끊어도 여기가 이제 축이 나가기가 좀 어려워지죠. 단수 치고 이렇게 돼서요. 반대로 단수 치고 나가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단수 치고요. 네. 이렇게요. 당장은 못 나가죠. 아, 그러네요. 예. 여기를 정말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먼저 나가야 돼요. 그럼 단수 칠 때 그때 이곳으로 치는 거죠. 네. 이으면 근데 이렇게 두는 것은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 이렇게 두는군요. 예. 아예 의미가 없군요. 네. 네, 그래서 이 두 점 머리를 두드림을 당하면 그냥 나갈 길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단수를 지금 당했을 때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근데 이미 한 점 빵 따님을 당하면 여기를 가볍게 봐버려요. 부담이 백이요. 네. 네. 그래서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커제 구단이 아마 젖혀가겠죠. 네, 거기 안 젖혀갈 거면 이거 아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까 정말 이희성 위원이 보여주신 그 한 칸의 수 있잖아요. 네. 강력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둘 것 같죠, 저는? 안 둘 것 같아요. 이렇게 2단 젖히는 것을 둘 가능성도 있고요. 붙여가는 거 더 멋있는 수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냥 이러면 되는 네, 거였군요. 이렇게 두는 겁니다. 네. 이 수가 정답이에요. 보고 네, 나면은 쉬워 보이는데. 뭐 어려운 거 할 필요 없었죠. 단수 치면 그냥 이어줍니다. 네. 뚫으면 여기를 끊어요. 둘 때 여기 끊으면 아주 쉽죠. 그래서 단수 치는 것까지는 돼요. 근데 뚫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젖혀서 두면 끊습니다. 상당히 이을 때 찝찝해 보여요. 잇고 느는 순간 이곳 축과 이 두 점 잡는 것이 맛보기가 되죠. 굉장히 알기 쉽네요. 지금 박종환 구단은요. 그래서 이거 두면 젖히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커제 구단이 가만히 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변을 이런 상황은 이제 보통은 여기를 끊어 잡는 것이 이 형태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아주 깔끔하게 돌파가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끊는 것이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를 젖히는 수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뚫는 것은 끊어서 늘면 위로 끊는 자세가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약점을 백이 노릴 타이밍이 지금 나옵니까? 이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여기가 단수 치고 이렇게 결행을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고요. 받아야 되죠. 있는 게 단수 아닌가요? 근데 여기 귀의 상황을 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흑의 입장으로서는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기 전에 좀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이 상황에서 이런 식의 3-3을 물어봤을 때 굉장히 받기가 좀 어려워요. 잘못 받았다가는 바로 결행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끊어 잡는 게 깔끔하겠어요. 이렇게 두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박종환 구단이 어떻게 정리를 해갈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19 샤오싱배 국제바둑 초청전입니다. 한국 대표 박정환 구단, 중국 대표 커제 구단의 만남인데요. 지금까지 20번 만나서 공식 대국에서는 20번 만나서 11승 9패로 박정환 구단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비공식까지 포함을 하면은 11대 10이에요. 네, 남방장성배에서 박정환 구단이 한번 패한 기억이 있죠. 2016년도 이후부터는 박정환 구단이 10승 6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계 무대 메이저 대회에서도 4승
거의 1패나 다름이 없어요. 2번을 졌는데 그건 3번기에서 진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무대에서 박정환 구단이 확실히 좀 커제 구단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 뭐 2018년도부터 결승 대국에서 만날 때만큼은 박정환 구단이 항상 승리를 거둬줬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커제 구단이 세계 대회 타이틀 좀 가장 많은 우승을 했죠. 세계 무대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요. 널리 알리고 있는데 박정환 구단한테 지금 상대 전적에서 밀리는 점 그리고 중요한 무대에서 계속 지금 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세계 1인자라고 하기에는 네,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박정환 구단이 우변을 그냥 막아서 처리하네요. 네. 이렇게 막고 지금처럼 이렇게 막아서 귀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지켜진 걸까요? 공간이 좀 넓은 것 같기는 한데 뒷맛이 그렇게 좀 깔끔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기를 찝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젖히게 되면 반대로 막아서 이 그림은 거의 사는 형태가 나옵니다. 나오면 한 점을 잡아도 살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를 단순히 지금은 약간 어렵나요? 약간 묘한 장면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둬도 한 패 정도는 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잡으러 오는 게 있네요. 약간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거 막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먼저 끊어가게 되면 잡으러 가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단수 치면 딴에서 있고 한 칸 정도 뛴 다음에 여기가 선수가 되는 순간 네. 삶이 확보가 되죠. 뒷맛이 굉장히 좀 고약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흑도 여기서 여기를 늘어가는 수가 있기는 있어요. 잡으면 이 그림이 훨씬 흑은 좋죠. 왜냐하면 안영이 반집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돼도 여기가 이제 후수한 집이에요. 그러면 못 살죠. 네, 일선이 따내져 있는 형태가 늘어져 있는 꼴이네요. 네. 찝는 수가 좀 남아 있어요. 근데 박정환 구단도 대비책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먼저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요 끊는 거는 뭐 당연히 안 됩니다. 이곳을 젖혀서 2점을 잡아도 못 살죠. 그렇기 때문에 백은 역시 이곳으로 막아가야 되는데요. 이때 치중 가는 수가 있습니다. 끊으면 넘어가서 좀 전과 대동소이하고요. 네. 맞게 되면 이어서 여기 치중이 급소에 들어가 있어서 젖혀도 늘고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가 돼서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안 되는 거군요. 네, 약간 뒷맛이 근데 좀 있기는 있어요. 여기서 백이 이런 식으로 젖히는 것도 봐야 되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되면 역시 이거 붙여야 됩니다. 막는 순간 호구를 쳐서 네. 들어가도 있게 되면 여기를 받아야 되는 부담이 생겼죠. 이건 수가 났어요. 자, 근데 커제 구단이 이 상태로만 멈춰둔 채로 우중앙을 단수를 쳤어요. 네, 여기 굉장히 두터운 자리죠. 여기가 이제 두터운 이유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두고요. 둘 때 이 따내는 수가 보장되어 있어요. 따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흑돌이 없고요. 그리고 늘어가면 여긴 계속 두터워지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된 다음에 백이 여기를 늘어둡니다. 그리고 두고 여기는 치중 가면 항상 흑은 이곳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반대쪽으로 붙여야 돼요. 그 이유는 막으면 젖혀서 여기를 둘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 수부족이죠. 그러면 한 점을 못 잡는 결과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여기가 5집밖에 안 났어요. 2점 잡고 이 한 집까지요. 그러면 한 5집 정도 손해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붙였을 때는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고요. 그걸 다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흙집은 최대한 많이 나지만 대신에 백은 이곳 느는 것을 선수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을 놓고 보면요. 이제 여기를 예를 들어 축머리가 이런데 뭐 지금 축머리 쓰기도 사실 좀 어렵긴 하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데 왔을 때 안 받아도 돼요. 나가도 장문이 되죠. 이 옆에 이 한 점을 따냈습니다. 이 네. 돌이 없어요. 네. 그래서 늘 수 있는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좀 전에 여기 2점을 빵 때려서 굉장히 돌이 두터워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 수가 있죠. 그럼 2점이 중요한 건가요? 아, 이 2점이요? 네. 이 2점은 그렇죠. 여기 이제 느는 것을 선수할 때는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죠.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는 받기에는 좀 발이 느리고요. 그래서 백은 이 자리가 두텁고 이제 여기 또 이제 축머리를 덜 당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당장은 축머리 쓸 데도 없기 때문에 흑의 입장으로서는 여긴 그냥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손을 돌리는 편이 보통입니다. 넓은 자리로 보면 이런데 변도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뭐 다가가거나. 그리고 또 어디가 좋을까요? 사실 이런 자리가 잡아서 네, 흙이요. 완벽한 집이라고 본다면 정말 큰 자리예요. 네. 정말 집으로만 본다면 이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여기 한 점 잡는 것도 깔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 지금 AI는 이 교환을 하고요. 많이도 안 가네요. 이렇게만 붙이고 젖히고 이렇게까지. 여기를 안 두고요. 이 좌변으로 돌이 갑니다. 역시 넓은 자리죠. 근데 진짜 3칸밖에 안 가나요? 한 칸으로 네, 바짝 다가서는 최소한 거. 한 칸으로 바짝 다가가거나 아니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여기보다 덜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 뭐 재바둑이라고 한다면요. 소심한 벌림을 보여줬던 것 네. 같은데. 저는 여기까진 갈 것 같아요. 네. 네. 이소연 캐스터도 여기까지 가시죠. 저는 뭐 웬만하면 최대치로 가죠. 거기를 그냥 한정을 잡아요? 이렇게 잡는 것도 우상이 깔끔해진 건가요? 깔끔하죠. 네, 두터워요. 그리고 여기를 한 점 잡는 것과 이 위쪽을 한 점 잡는 것의 의미는 사실 비슷해요. 귀를 확실히 보강하는 의미가 있겠고요. 또한 이곳을 젖혔을 때 네. 여기 끊는 것과 이 한 점 잡는 것이 없으면 받기가 좀 어려워요. 집으로도 큰 자리고요. 근데 이제 딱 집만 봤을 때는 변 쪽에 101점을 잡는 것이 커요. 근데 박종환 구단은 지금 한 칸 뛰어나오는 자세가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끊어야 그것이 가능한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받았습니까? 이거 참 감각이 뭐 역시 좋네요. 축이에요. 이 상황이. 그냥 단수 치고 몰기만 하면 되는 네, 건가요? 이 상황이 그냥 몰아가면 됩니다. 축을 방비하면서 이제 지금 백이 돌이 흘러가는 것이요. 네.
모양을 키우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호구 자리 있잖아요, 중앙에. 네. 그 중앙 호구 등이 산수가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안 받아야 되겠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이제 막고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흙이 판단을 잘해야 되죠. 흙이 뒀을 때 백이 막는 상황이 되면 이거는 좀 이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막아서 나오는데 이제는 이렇게는 안 되니까요. 백이 반대로 뚫고 나와요. 한 점을 잡겠죠. 근데 뒤로 단수 쳐요.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자체만 놓고 보면 크지만 이제 후수를 잡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일단 여기가 워낙 넓어서 여기 한참 두다가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백의 작전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여기를 막고 여기를 둬서 중앙 방면과 이 아래쪽에 하변 일대가 굉장히 폭이 커지고 있죠. 네. 여기는 늘기 전에 응수타진을 하나 한 것이고요. 그 아까 내려서는 교환까지 다 해두려는 건가요? 지금 늘었다는 것은 아마 여기서 그 교환을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 교환의 장점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렇게 교환했잖아요. 그래서 나왔을 때 그냥 여기서는 뭐 백도 속절없이 이렇게 나오는 선택을 했죠. 네. 근데 지금 교환이요. 여기를 들어갔어요. 붙여야 되죠. 이렇게 되고 막고 이 교환을 해두면 이곳을 나와도 뚫고 나오면 한 점이 안 잡히죠.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교환을 이런 것은 이제 아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곳에서 전혀 활용 가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빠르게 해둬야 나중에 손해를 안 볼 수 있어요. 네. 그 타이밍 딱 하나로서 놓치거든요. 그 타이밍이라 하면 이제 여기 안 두고 흙이 이곳 두는 순간 이거는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기 두면 이거 나가거든요. 타이밍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미 이 치중 하나로 다 갈수가 됐다는 거군요. 네. 지금 뭔가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를 나왔다는 것은 글쎄 그냥 막으면 끊겠다는 얘기인가요? 뭐 크게 뭐 다른 것은 뭐 할 게 없거든요. 어차피 축이고요. 커제 구단도 이 교환은 네. 빨리 해야 돼요. 지금 해야 이 교환 되나요? 안 하게 되면 자칫하면 여기 나오는 타임이 나올 가능성이 생겨요. 지금 하면 이것도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여기를 나왔을 때 지금 이렇게 두고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냥 이렇게 두면 안 되네요. 네. 아예 뭐 나오는 타이밍조차도 안 나옵니다. 흙 6점이 잡히죠. 그래서 지금 해야 보다 더 확실하고요. 만약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백이 둘 차례도 아닙니다. 그럼 흙이 나올 수 있죠. 그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오면 여기를 늘어가는 것이 되는 건지. 근데 이 상황은 역시 다른 것이 흙이 막을 수가 있어요.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위로 두면 돼요. 그럼 여기가 그냥 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곳이 위험하면 여기 다 잡히거든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이 형태가 상당히 재밌네요. 네, 요 축이 되는 것과 네. 귀 쪽으로 지금 커제 구단이 활용하는 그 치중부터 시작해서 버리는 작업 자체가 바깥쪽에 도움이 돼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돌들이.
비긴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해두는 편이 네. 속 편할 것 같은데. 왜냐면 좀 전에 빅 모양은 이렇게 됐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열집 손해거든요. 그냥 열집 손해라서 못해요. 이제 나와 있으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커제구단은 아껴둘 수 있다면 아껴두고 싶은 거군요. 글쎄요. 거기 근데 사실 그렇게 아껴둘 이유는 없는데요. 아, 그렇죠. 이게 참, 이거 계속 이렇게 까먹죠. 이수가 있었는데, 지금 까먹고 있었어요. 여기가 지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상황이 또 묘해요. 여기가 위쪽이 네. 아무것도 없을 때 이 교환을 초반에 하면 맞아요. 이수가 있었어요. 장구 하시는군요. 왜 상황이 다르죠? 이게 그 상황이 맞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아니네요. 제가 잠시 착각을 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 형태가 제가 생각한 거랑은 약간 다른 것이 물론 위에는 없습니다만 이곳을 단수 치는 형태가 분명 초반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들고 두고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바로 이 조여지는군요. 형태가 왜 이렇게 되죠? 이상하네요. 여기 잘 안 됩니다. 워낙 다양한 수들이 담겨져 있어서 사실 아까 같은 수가 이 모양의 형태가 아닐 때는 정말 좋은 맥점인 것 같아요. 여기 단수 치는 수요? 네. 이 수가 있는데 이게 그 모양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뭔가 지금 헷갈린 게 제대로 들어갔어요. 지금 아예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흙이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네요. 사실 아예 모르겠고요. 이건 원성진 구단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원성진 구단 바둑에서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초반에. 원성진 구단이 LG배 예선이었던 것 같은데요. LG배 예선에서. LG배 예선에서요? 네, 초반에 이 형태가 나왔어요. 탈락한 대구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모르나 봐요. 기억력이 점점 안 좋아지네요. 그 대국자도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대국자도. 아무튼 여기 단수 치는 게 굉장한 맥점인데요. 그 맥점이 지금 구사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근데 커자구단이 이 장면에서 시간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렇죠. 여기를 네. 왜 밀었는지를 일단은 고심하는 것 같아요. 박주환 구단 거기 왜 밀었을까? 만약에 그냥 결정을 지어두고 늘어져 있는 형태에서 백이 막는다면 박정환 구단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 끊겠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축은 안 되니까. 이거 늘어져 있다고 보면요. 그러면은 안쪽을 받아야 되나요? 받아야겠죠. 근데 위쪽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막거나 받아야 됩니다. 근데 끊은 수가 이제 바깥쪽에 활용이 되겠죠. 그런 의미 말고는 다른 것은 찾기 어려워요. 근데 애초에 이 정도 활용은 백도 씌어갔을 때 생각을 해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글쎄요. 여기서 특별한 수는 없는데요. 사실 좀 지나간 거긴 한데요. 제가 착각한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지금 단수 치는 수가 넘어갔을 땐 당연히 안 되고요. 여기를 치중 갔을 때 얘기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 모양이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치중 갔을 때 안 붙이고요. 안 붙이고 여기를 둬야 이게 초반에 말이 되는 형태예요. 그때 이제 늘게 되면요. 이 붙이는 수로 여기를 막아야 이 두 점을 잡을 수 있어요. 이러면은 잡을 수 있어요. 여기를 하나 나가놓고. 이렇게 돼야 잡을 수 있는데 제가 이 교환이 이곳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도저히 이 형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넘어가면 오히려 흙이 잡히니까요. 정말 이 수순에 따라서 형태가 많이 달라지는군요. 그래서 이 단수를 먼저 쳤네요. 그리고 늘 때 여기를 하나 나가고 축이 아닐 때 얘기입니다. 초반이요. 잡고 이 상황으로 만들어 두고서 이 붙이는 수를 이 치중간 자리 옆에다 둬야 돼요.
그래야 이 수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붙여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미 안 돼요. 아, 이 교환 자체로? 교환이 안 되는 이유가요. 여기 네. 따내는 것이 선수가 되거든요. 이거 따내는 거 선수 되면 이 끈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흑돌이 붙이는 거 말고 여기 있으면 따내는 게 선수가 안 돼요. 뒷수가 세수라서.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참 어렵게도 찾아내네요. 아, 그러면은 백이 치중 네. 갔을 때도 흑이 네. 끊는 반발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군요. 네, 그 초반에서 가능한 얘기고요. 지금 상황은 초반도 아니고 그 여기를 굳이 단수 친다고 해서 흑이 얻어낼 것이 크게 없거든요. 네. 위로 따내서 이제 패 형태로 버티겠죠. 근데 초반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막상 여기를 흑이 넘어가고 보면 백이 선수 활용을 가볍게 하자고 했는데 계속 패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 우화 정석까지 진행을 시키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화 그 귀를 백이 먼저 정리를 해두는 편이 상황에 따라서는. 네. 네. 아, 상황에 따라서. 네, 상황에 따라서는 왜냐면 여기가 지금처럼 뭐 아예 별것이 없을 때 이 교환을 해버리는 거죠. 만약에 초반에 이렇게 해놓는다면 좀 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초반은 조금 아까워요. 음. 네. 왜냐면 이게 조금 얘기가 길어지지만 이렇게 두고서 여기를 아예 해버리면 백이 젖혀서 이런 것 등을 다 안 한 상태에서 이거 다 해버리면 흑돌이 여기까지 두텁게 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젖히는 것도 안 해줘요. 그래서 여기가 늘어져 있고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쪽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돼요. 굉장히 좀 어려운 정석인 네. 것만은 확실하네요. 어렵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변화가 담겨 있는 우화 진행이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샤오싱배 국제 바둑 초청전,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박정환, 커제 박정환 구단의 대국입니다. 초반에는 속도가 좀 빨랐었는데 네. 이 중반을 맞이해서는 갑자기 장구를 하고 있어요.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판 형세가요. 네. 흑이 실리로는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커제 구단이 실리보다는 모양을 키우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이 모양을 지우는 데에 있어서 네. 굉장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바로 나와 끝내요. 와. 무슨 술기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일단 맞고 거기를 찔러갔다는 것은 끊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네요. 백도 막아서 받아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거 교환이 득이다라는 얘기인가요? 아, 이건 언제나 할 수 있는 교환은 아니라는 뜻이네요. 이것도 그냥 박정환 구단이 정말 확실하게 한 겁니다. 그 찌르는 자리가 언제든 선수가 아닐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차피 여기는 전혀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본 것 같아요. 예. 이곳을 삭감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이것도 모르는 바로 끊어가네요. 네. 여기 교환만 해도 끊어갑니다. 그리고 네. 상황 따라서는 물론 지금은 아니겠지만 늘어서 그냥 둘 수도 있죠. 워낙 크면요. 끊어가서 약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가 기본적으로는 선수가 안 되니까요. 늘면 안 되겠죠. 아, 그렇죠. 네, 후수입니다. 그렇다면 단수가 미리 쳐져 있다 보니까 네, 늘어서 방향을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하변이 좀 약간 크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약간 무거운 느낌도 들고요. 이것이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백한테 최소한의 집만 내어주고 중앙 삭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최소한의 집이란 여기죠. 여기만 내어주고 중앙을
집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형세 판단이 지금 박정환 구단이 괜찮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중앙을 깨는 거예요. 변은 이미 집을 다 내어줬어요. 이미 좀 기존의 집으로 많이 앞서가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집은 지어져도 여기 4성까지 난다고 하면 여기는 한 30집 정도거든요. 30집이면 45 집으로 100집은 끝났죠. 흙은 여기가 15집은 이미 났고요. 이 자리가 전부 다 확정가라고 본다면 여기 35집이거든요. 그러면 흙이 한 55 정도는 났어요. 중앙을 손쉽게 타게 한다면 박정환 구단이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지금의 행마와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차이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 상황에서는 10집 차의 흑선수였었거든요. 네. 지금도 그 선수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좀 유효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상황 자체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직도 약간이라도 재밌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물론 아까보다는 돌이 굉장히 많이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또 진행이 되고 보니까 그럴듯하긴 하네요. 상변의 백을 좀 압박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가요? 약간 보고 있어요. 근데 거의 살아있는 돌이라고 보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돌이 계속 오면 이건 백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를 밀고 안 받는다면 이 파워까지 되거든요. 그럼 여기를 따내더라도 따내요. 그럼 이 자체로 이제 바깥쪽만 완벽하다고 하면 한 집도 안 난 겁니다. 백이. 이 안에서 두 집을 낼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런 것 등이 이제 다 당하면 아무래도 백의 입장으로서는 좀 시달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수만 놓고 본다면 이 행마 자체는 그렇게 좀 찬성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박정환 구단이 뒀으니까 좀 믿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박정환 구단 구상 자체가 이제 변의 집을 내어주면서 이렇게 되면 아래 위쪽으로 백이 견고한 자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본 거겠죠. 네. 근데 이 그림이 걱정되는 것은 이런 자리를 오고 뛸 때 자연스럽게 뛰어나가기만 하더라도 위쪽이 다시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아래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위쪽도 신경 쓰이면 양곤마의 형태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럼 지금 백도 계속 중앙으로 가겠군요. 그렇죠. 이제 중앙을 이제 어떻게 두느냐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분명 이 중앙에 한 4군데 정도 더 아래쪽으로 갑니까? 아예 중앙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변을 좀 더 중시하는 쪽으로 가네요. 저는 한 이 4군데 정도에서 네. 나오지 않을까. 물론 여기는 좀 이상하네요. 한 3군데 정도요. 다 중앙 쪽이죠. 근데 커제 구단은 아예 변 쪽으로 한 2칸 정도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날일자로 벗어날 수 있어요. 공격은 이제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확실히 여기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붙였을 때 여기를 젖히게 되면 다시 오고 쳐서 네. 이건 약점이 또 생기고요. 젖히지 못한다면 이 2점이 바로 들어가죠. 백의 수중으로요. 그래서 지금 실전처럼 네. 붙여서 정리하면 백의 붙임까지 방지를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수입니다. 젖히게 되면 늘어서. 네, 이거는 방비가 됐어요. 붙여서 둘 때 젖히고요. 이을 때
이렇게 두게 되면 네. 이 자리가 선수죠. 그러면 여기 나와도 한 점을 버리면 되니까요.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커제 구단도 형세 자체를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불리하다고 봤으면 이수는 좀 더 공격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처럼 두어가다 보면은 하중앙 부근을 좀 더 얻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었을까요? 여기가 집으로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커제 구단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은 하변집을 지으면서 가겠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요. 여기를 두던 뭐 흙이 둔 자리를 두던 간에요. 흙의 돌들은 백이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변 쪽에 백이 집이 되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싫었던 거예요. 아마 흙이 이 자리 지금 흙이 둔 자리를 백이 뒀어도 커제 구단은 이런데 붙여서 뭔가 하는 것이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중앙의 흙 자체가 별 탈 없이 살아간다면 흙이 좀 편해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느는 것은요, 이어줄 겁니다. 이거는 막으면 뚫어서 여기가 이제 막아도 단수를 반대로 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쳐서 네. 늘어야 되거든요. 이 한 점 따내는 것은 커요. 이거는 이곳 집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백이 늘게 되면 흙은 위로 이어야 되고요. 두 점을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아래 두 점 연결 안 되는 건가요? 이제 이렇게 되고 둘 때 이제 붙이면 아, 그러니까 이으면 끊어서 잡히죠. 붙이면은 잡히는군요. 네. 근데 이 형태가요. 여기를 잇고 이걸 끊어 잡아야 되는데 이 석점 머리 두드림을 당해서 네.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만 날일자로 딱 둬도 이거는 여기서 한 10집 정도 득을 봤을까요? 이 중앙만 해도 사실 흙이 한 10집 나게 생겼거든요. 두터워지고요. 그래서 지금 늘어서 잡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젖히거나 아니면 끼우거나 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 끼우는 건 얘기가 달라요. 아, 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위로 단수치고 둘 때 막으면 끊어서 이거는 백이 잘 됐고요. 네. 여기를 잇는다고 하면 애초에 그냥 늘어서 좀 전에 봤던 참고도보다는 훨씬 더 이상적으로 둘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받아야 돼요. 네, 못 막아가는 이거 막으면 안 건가요? 됩니까? 이거 막아도 되네요. 이거 막아도 되면 지금 박정환 구단은 당연히 이렇게 둬야 되죠. 그러니까 백이 잡으려면은 아까처럼 뭐 붙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기 찔러져 있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좋은 수네요. 위로 잇고서 젖히는 수가 좋아요. 뭐 백도 다른 반발은 없는 거죠? 글쎄 없는 것 같은데요. 흙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지. 어이구야. 와, 오늘 박정환 구단이 평소와 많이 다릅니다. 뭐 확실하게 상대의 길을 꺾어버리겠다 하는 정도로 좀 초반부터 치열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수는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떠나서 참 보기에 시원시원한 수입니다.
이제 붙여가는 것이 보통이에요. 네. 근데 위로 나가서 여기를 둔 수의 의미는 미리 백의 안형을 파워를 시켜놓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있게 되면 흙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위로요. 위로 돌아올 수도 있고 이거 몰라요. 상황에 따라서는 뭐 파워되어 있으면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 점이 잡히지 않는 상태로 네. 이 중앙 전체를 노리는 상황 분명히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제 그 공격을 간 거예요. 아, 반대로 끊어서 핵마를 구하려고 할 수가 있군요. 네, 얼핏 보기에는 흙이 좀 공격을 당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네. 지금 수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을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근데 지금 박정환 구단은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를 이제 알기 쉽게 단수 치고 있고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백이 2점을 잡거나 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 급소를 가서 압박을 하는 것이 박정환 구단은 싫었던 것 같아요. 여기 두면 당장 끊고서 이렇게 됐을 때 전체가 끊깁니다.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 한 방이 와서 이 들여다보는 수를 방비했고요. 한 칸을 뛰어나가게 되면 이곳과 위를 다시 노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급소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급소가 오기 전에 이 흙이 들어가니까 딱 타이밍이 아주 좋네요. 혹시 그 끼웠을 때 AI는 그 이후의 참고들을 어떻게 그려보고 있었는지 볼 수 있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요. 자, 일단 커제 구단도 붙여서 반발을 했고요. 비슷해요. 단수 교환을 중앙으로 해두고 네. 지금 뭔가 큰 거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AI의 판단은 박정환 구단 여기 먼저 갔잖아요. 네. 단수를 교환하고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단수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자, 보시죠. 지금 커제 구단이 붙였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안 나가네요. 젖혔어요. 이것은 여기서 일단 이런 거 단수 못 치면 이거는 이거 박정환 구단이 하나만 한 결과가 되거든요. 단수 쳐야 돼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단수 치는 거죠. 그때 나가면 아래를 단수 치고요. 이거 전형적인 이제 걸리는 형태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만들어지는데요?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 상황이 약간 이게 잘하고 있는 거죠? 2점 잡으면 여기가 약간 엷어졌거든요. 그리고 베개 자세도 좋고요. 물론 지금의 형태가 흙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막 생각만큼 네. 이렇게 대단하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쌍좀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아니면... 저기가요. 박정환 구단이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어땠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한번 AI로 그 전의 수순을 한번 보죠. 그러니까 AI하고 방향은 동일했었는데 지금 그래프는 좀 좁혀졌거든요. 네, 이 젖히는 수가 어땠는지 저는 그냥 나가는 것도 AI도 그냥 나가는 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수순이었나요? 여기를 그냥 나가고요. 100이 뒤로 받아야 되네요. 네, 받아야 될 때 이곳을 단수 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백은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하고요. 흙은 나온 다음에 젖히고 이런 식으로 살게 되고요. 흙은 여기를 먼저 젖히는. 그래서 위의 안형과 아래쪽의 연결을 동시에 하는 이런 창고도인데요. 흙이 한 65% 정도 나옵니다. 그 14로 안에 산 걸로 반발은
안 되는 건가요? 이곳으로 나오는 것이요. 예. 이곳으로 나오는 것이 일단은 이 한 방을 당하는 순간에 여기 아예 자체로 못 살아 있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 흑의 7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서요. 그냥 단순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셀린 좀 급소라고 본 것 같고요. 그래서 AI의 판단은 그냥 나오는 것이었는데요. 박정환 구단은 젖혔어요. 근데 끊었을 때 저는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되는 건지 일단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아주 좋은 그림으로 타개는 되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단수치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된 거잖아요. 두네요. 교환을 안 하고 먼저 두면 끊어갔어요. 사실 근데 뭐 그렇게 뭐 더 대단한 수가 있습니까? 혹시 나갈 때 나갈 때요. 나갈 때요. 단수를 아끼고 그냥 뭐 그건 붙인다던가? 있어요. 그걸 수도 있어요. 그걸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더 하는 순간 정말 여기서 두는 것 이게 마지막 찬스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뭔가 수순을 안 준다고 여기를 이렇게 뒀다가는 여기를 가만히 나가서 바둑이 여기서 이제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지금 붙여야 돼요. 뭔가 조금 더 하려면요. 근데 약간 박정환 구단이 어렵게 국면을 만드는 느낌이 좀 들어요. 뭐 그 선수 교환이죠. 시간 연장인가요? 저런 자리도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네, 받았고요. 근데 이 수는 시간 연장인 것 같죠? 아니면 혹시 나중에 돌려치기를 당할까봐?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근데 자체로 좀 악수거든요. 근데 이유를 이제 얘기하자면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여기에요. 지금 단수를 먼저 쳤네요. 비슷해지겠네요. 박정환 구단이 두 기사 모두 목이 타나 봅니다. 네, 동시에 좀 물을 들이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수일기가 참 깊습니다. 근데 그 깊은 수일기가 네. 과연 이 장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결판이 날지 그 깊은 수일기 자체는 뭐 좋을 때가 더 많겠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정말 간명하게 처리할 때가 좋을 경우가 많아요. 지금이 약간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까 좀 위로 막았으면 좀 쉬웠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멀리서 보면 네. 그 탄산 음료 같기도 하지만 물이겠죠. 예. 갑자기 저번에 박정환 구단이 이거는 커제 구단하고 둔 건 아니네요. 당이페이 구단하고 LG배였나요? 예, 그때 둘 때 중간에 콜라를 마시다가 네, 그 생각이 나가지고 대국 도중에 흘렸는데 네. 급하니까 닦지 못하고 계속 대국을 이어갔었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수들 화면을 이렇게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게 참 재미도 있고 네. 맞아요.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 하는 것도 바로바로 알 수가 있고요. 네, 뭐 사실 뭐 다른 기사들 대국은 물론 보면 좋지만 이 커제 구단 대국은 봐야 돼요. 오늘은 네.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사실 있긴 네. 합니다. 아직까지는 한 번도 보여주질 않았던 거죠. 네. 참 예전에 그 혜성처럼 등장했을 때 커제 구단도 뭐 등받이에 누워서 있을 때도 많고 뭐 이렇게 제스처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달라졌네요.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서 그런가요? 예. 성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 좋은 것 같아요. 예. 성숙된 모습도 좋고 좀 튀는 모습 자체도 네. 사실 뭐 이렇게 상대한테 가장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예, 피해 주지 않는다면 그 보는 입장이나 그 관전하는 사람들 재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팬 서비스의 일종이 될 수도 있고요. 네. 확실한 이슈를 몰고 다니는 기사하면 딱 커제가 떠오르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라고 봐야겠죠. 저 같은 경우도 그 이창호 구단처럼 돌부처의 자세로 그 아무런 표정 제스처가 없다가 이기는 모습도 참 멋있고요. 네. 이렇게 승부에 몰입해서 자기가 실수하는 모습에서 뭐 좀 자책하는 모습도 나오고 뭐 이런 모습을 볼 때도 참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뭐 그것이 사실 굉장히 더 인간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드문 경우입니다. 네, 그러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네. 유독 이제 커제 구단이 이제 올해 이제 한 2번 정도 그랬잖아요. 박정환 구단하고 이제 워낙 좋은 바둑을 그랬으니까요. 그런 거가 이제 확실히 박정환 구단에 대한 그 나이 차이는 두 선수가 4살이 나요. 근데 라이벌 의식이 있어요. 네. 박정환 구단에 대한 이제 실력이 딱 그 호적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게 딱 드니까 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사실 뭐 상대 전적만 보더라도 사실 팽팽하고 박정환 구단이 몇 판이라도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최근에는 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커제 구단이 그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사실 드물긴 한데요. 그런 실수가 이제 유독 박정환 구단한테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좀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박정환 구단의 단수에 커제 구단도 쉽게 응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중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저희는 잠시 뒤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